아울렛. 반값에 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2배 낸 것일 수 있습니다. 옷장 열어보세요. 아울렛에서 산 옷 있으면 택을 보세요. 점이 찍혀 있습니까? 그거 백화점 물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울렛에서 팔려고 싸게 만든 물건이에요. 10명 중 9명이 이걸 모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10년 동안 아내랑 아울렛 다니면서 2천만 원 넘게 썼거든요. 반값에 샀으니까 4천만 원어치 산 거라고 좋아했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그 옷들 전부 백화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물건이에요. 택을 확인해 봤습니다. 점이 찍혀 있었어요. 전부.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그 점이 뭘 의미하는지, 진짜 백화점 재고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32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어요. 대기업 계열 제조업체였습니다. 생산관리 쪽이었죠.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오는 생활. 주말도 반납할 때가 많았습니다. 32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집에 오면 애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애들 얼굴 못 보고 나갔어요.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도 못 갔습니다. 공장에 긴급 상황이 터져서요.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려요. 63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줄곧 살림만 했어요.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고 살았죠.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 사 입으면서도 불평 한 번 안 했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사지 뭐.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신혼 때 사준 코트를 15년 넘게 입었습니다. 단추가 떨어지면 직접 달고 안감이 해지면 수선해서 입었어요. 한 번도 새 옷 사달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 나중에가 30년이 됐습니다. 아내 옷장을 열어본 적이 있어요. 15년 된 코트가 걸려 있더라고요. 단추도 헐거워지고 안감도 해졌는데 그걸 아직도 입고 있었습니다. 색도 바랬어요. 원래 검정이었는데 회색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소매 끝은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30년 동안 뭘 한 거지. 돈을 못 번 건 아니에요.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대기업 계열이라 적은 편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학비, 집 대출, 경조사비, 부모님 병원비도 있었고 형제들 경조사도 빠질 수 없었고 쓸 데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 옷 살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아내가 알아서 아끼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집안 살림은 아내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35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패션 쪽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 브랜드 관련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뭘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옷 기획하는 일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만들지, 어떤 가격에 팔지 정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가끔 집에 오면 옷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이거 입어보세요. 샘플이에요. 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회사에서 받은 거예요. 그때 받은 옷들이 좋았습니다. 원단이 달랐어요. 만져보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부드럽고 탄탄하고 입어보면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뭔 차이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들이 가져온 거니까 좋은 거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2014년 봄이었어요.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더라고요. 희망퇴직. 이름은 희망이지만 사실상 나가라는 겁니다. 62이면 회사에서 볼 때 짐이니까요. 젊은 직원들 월급 2명 줄 돈으로 저 하나 주고 있으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거예요. 구조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어려운 건 아닌데 미리 인력을 줄인다고.
같이 입사한 동기들도 다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틴 게 저였어요. 퇴직금 2억 3천만 원 받았습니다. 32년 일한 대가치고는 적다 싶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뭘 할까? 사업은 안 할 거예요. 주변에서 퇴직금 들고 사업했다가 망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치킨집, 카페, 편의점 다 똑같았어요. 2, 3년 버티다가 문 닫더라고요. 선배 중에 퇴직금 3억 들고 치킨집 차린 분이 있었어요. 2년 만에 문 닫았습니다. 빚만 5천만 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지금 경비 일하세요. 그런 꼴 당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습니다. 퇴직금 잘 굴리면서 연금 받으면서 욕심 안 부리고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남더라고요. 아침에 눈 떠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몸에 배어서 퇴직하고도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거실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아침 뉴스 보고, 아침 드라마 보고, 정보 프로그램 보고, 점심때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쉬는 게 좋았습니다. 30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지루해지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답답해졌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뭐 좀 해요. 하루 종일 TV만 보면 어떡해요. 할 게 없었습니다. 골프는 비싸요. 한 번 치는데 2, 30만 원 드는데 그걸 매주 할 수는 없잖아요. 퇴직금이 얼마나 간다고. 라운딩 한 번에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밥값 다 합치면 30만 원은 기본이에요. 등산은 무릎이 안 좋아서 못해요. 오래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려요. 젊을 때 무리한 게 이제 와서 탈이 났습니다. 공장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거든요. 그게 30년이에요. 낚시는 혼자 가기 싫었어요. 친구들은 다 아직 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만 먼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한두 달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좀 살아봐요. 뭘? 30년 고생했잖아요. 이제 좀 쓰면서 살아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끼기만 했어요.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갔습니다. 외식도 명절 때나 했어요. 아내 생일에 외식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당신 옷도 좀 사고 나도 좀 사고 그러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백화점은 부담스러웠어요. 한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코트 하나에 100만 원, 가방 하나에 200만 원, 구두 하나에 50만 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이 금이야? 그 돈이면 한 달 생활비예요. 퇴직금 2억 3천 있다고 해도 그렇게 쓰기는 무서웠어요. 2억 3천이 많아 보여도 쓰기 시작하면 금방이거든요. 그때 TV에서 봤습니다. 주말 아침 프로그램이었는데 아울렛 특집을 하더라고요.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50% 할인, 70% 할인. 사람들이 쇼핑백 들고 나오는 장면이 나왔어요.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인터뷰하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샀어요. 반값이라 2개 샀어요. 진행자가 그러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안 팔린 물건들이 아울렛으로 넘어옵니다. 똑같은 물건을 반값에 살 수 있는 거죠. 아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여보, 저거 봐요. 반값이래요. 저도 솔깃했어요. 백화점 물건을 반값에 산다.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2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이거 괜찮은데? 우리도 가볼까? 그래요. 이번 주말에 가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여주 아울렛에 갔어요. 차로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아내가 신이 났어요. 오늘 뭐 살까? 당신 코트 하나 사야지. 그 낡은 거 이제 버려. 진짜? 나 코트 사도 돼?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고생만 시켰는데 이제야 보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울렛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부터 꽉 차 있었어요. 주차하는 데만 20분 걸렸습니다. 주차 타워까지 다 찼더라고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다들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있더라고요. 다들 사네. 진짜 싼가 보다.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 60%, 70% 코트가 걸려 있었어요. 태그를 봤습니다. 정가 48만 원, 할인가 24만 원, 반값이었습니다. 아내가 입어봤어요. 잘 어울렸습니다. 색도 예쁘고 핏도 좋았어요. 예쁘다. 이거 사. 24만 원인데 반값이잖아. 원래 50만 원짜리야. 아내 얼굴이 밝아졌어요. 진짜 사도 돼? 그래. 30년 고생했는데 샀습니다. 저도 패딩 하나 샀어요. 정가 6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겨울에 입으려고요. 둘이 합쳐서 54만 원 썼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았어요. 108만 원어치를 54만 원에 샀네. 54만 원 번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다음 주에 또 가요. 거기 브랜드 많더라. 그래. 다음 주에 또 가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반값이 함정이라는 걸. 아울렛 쇼핑이 취미가 됐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딱히 할 게 없었거든요. 골프는 비싸고 등산은 무릎이 안 좋아서 못하고. 그런데 아울렛은 달랐어요. 돈도 아끼면서 시간도 보내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어요. 30년 동안 시장만 다녔는데 처음으로 브랜드 매장에서 쇼핑하는 거니까요. 매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갔어요. 여주, 파주, 기흥, 이천. 전국 아울렛을 돌아다녔습니다. 여주 아울렛은 규모가 크고 브랜드가 많았어요. 파주 아울렛은 서울에서 가까워서 자주 갔습니다. 기흥 아울렛은 새로 생겨서 깨끗하더라고요. 차 타고 한두 시간 가는 것도 좋았어요. 아내랑 같이 가니까 드라이브도 되고, 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도 사 먹고, 점심은 아울렛 푸드코트에서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루가 금방 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했어요. 여보, 퇴직하고 나서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래? 응. 예전에는 주말에도 피곤하다고 잠만 잤잖아. 이제는 같이 다니니까 좋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30년 동안 주말에 같이 외출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부부 시간이 생긴 거였죠. 회사 다닐 때는 주말에 쉬고 싶었거든요. 평일에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어디 가자고 해도 피곤해 그러고 잠만 잤어요. 미안한 일이었습니다. 2015년이었어요. 파주 아울렛에 새 매장이 들어왔다고 해서 갔습니다. 유명한 가방 브랜드였어요. 미국 브랜드. 백화점에서도 파는 데였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매장에 들어가니까 가방이 쫙 진열돼 있었어요.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아내가 가방을 들어봤어요. 어머, 이거 부드럽다. 비싸 보이네. 태그를 봤습니다. 정가 800만 원. 할인가 400만 원. 반값이었어요. 800만 원짜리가 400만 원이래.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400만 원이 어디야. 너무 비싸. 당신 평생 이런 가방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 그래도 반값이잖아. 이 기회 아니면 언제 사? 직원이 다가왔어요. 이거 지금 세일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면 정상가로 돌아가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지금 안 사면 800만 원 줘야 한다고요. 여보, 그냥 사. 30년 고생했는데. 아내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샀습니다. 직원이 포장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잘 선택하셨어요. 이거 백화점에서 완판된 모델이에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다 팔린 물건을 반값에 샀으니까요. 아내가 포장 상자를 들고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평생 이런 가방 처음이야. 앞으로 좋은 것만 사줄게.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완판된 물건이 왜 아울렛에 있는 걸까요? 백화점에서 다 팔렸으면 재고가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팔렸다는 물건이 어떻게 아울렛에 수백 개씩 쌓여 있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반값이라는 글자에 눈이 팔려서 다른 건 안 보였어요. 아내 가방을 사고 나니까 제 것도 사고 싶어졌습니다. 연매장에 가서 지갑을 샀어요. 20만 원짜리. 그 다음 주에는 벨트를 샀습니다. 15만 원. 그 다음 달에는 운동화를 샀어요. 20만 원. 한번 지갑을 열기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이 스카프 예쁘지 않아? 예쁘네. 8만 원인데. 원래 15만 원이래. 사. 여보, 이 구두 어때? 괜찮은데? 20만 원이야. 반값이래. 사. 그렇게 사고 또 샀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울렛에 갈 때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시즌이 바뀌어도 연휴가 지나도 매대는 항상 꽉 차 있었어요. 봄에 가도 가득, 여름에 가도 가득, 가을에 가도 가득, 겨울에 가도 가득. 명절 연휴에 사람이 엄청 많이 와서 다 쓸어갔을 텐데 다음 주에 가면 또 가득 차 있어요. 백화점에서 안 팔린 재고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물건이 많은 걸까요? 전국에 아울렛이 몇 개예요? 여주, 파주, 기흥, 이천, 부산, 대구, 광주. 20개가 넘잖아요. 그 많은 아울렛을 1년 365일 내내 채우려면 재고가 얼마나 많아야 하는 걸까요? 한 번은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상하다. 여기 올 때마다 사이즈가 다 있어. 그러게. 운 좋은 거지 뭐. 그렇게 넘겼습니다. 운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코트가 있었습니다. 입어보니까 좀 작았어요. 이거 큰 사이즈 있어요? 직원이 바로 가져왔습니다. 중간 사이즈도 큰 사이즈도 다 있었어요. 색상도 검정, 네이비, 베이지 다 있었습니다. 이거 인기 많아서 사이즈별로 다 준비해 놨어요. 그때 살짝 의아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안 팔린 재고면 인기 사이즈는 벌써 팔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남는 건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것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재고라면서 왜 모든 사이즈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은 계산대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50% 할인이라는 글자가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어요. 의심할 시간에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 쇼핑을 시작한 지 2년째였습니다. 옷장이 꽉 찼어요. 신발장도 넘쳤습니다. 아내 가방만 15개가 넘었어요. 제 점퍼도 10벌이 넘었습니다. 한 번은 옷장을 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언제 산 거야? 태그가 안 떼어진 셔츠가 있었습니다. 산 기억도 없는 옷이었어요. 몰라. 언제 샀지? 아내도 기억을 못했어요. 그런 옷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산 줄도 모르고 옷장에 처박아둔 옷들, 태그가 붙은 채로 1년 넘게 걸려있는 옷들. 그런데 이상하게 만족이 안 됐어요. 새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기분이 일주일을 못 갔어요. 그러면 또 아울렛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사는 순간은 행복했어요. 집에 오면 시들해졌어요. 그러면 또 사고 싶어졌습니다. 아들이 집에 왔다가 옷장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거 다 어디서 사신 거예요? 아울렛. 다 반값이야. 아들이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 아들이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제가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왜? 뭐 이상해? 그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들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옷들이 뭔지, 그 반값이 뭔지. 근데 말을 못한 거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니까. 아버지 기분 상하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2017년이었습니다. 쇼핑을 시작한 지 3년째.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400만 원 주고 산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 손잡이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거치 일어나. 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손잡이 부분 가죽이 얇게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밑에 다른 색이 보였어요. 이상하네. 3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는 관리를 잘못한 줄 알았어요. 가방을 잘못 보관했나? 습기가 찼나? 직사광선에 놔뒀나? 아내가 속상해했습니다. 400만 원짜리가 3년 만에 이래?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가죽이 오래되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 시어머니 가방은 20년 됐는데 멀쩡해. 그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산 가방이 있었는데 그건 20년이 넘었는데도 가죽이 윤기가 났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멋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3년 만에 벗겨지고 있었어요. 매장에 가져갔습니다. 수선이 되나 물어보려고. 직원이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가죽 제품은 원래 그래요. 3년 만에요? 사용 빈도에 따라 달라요. 많이 쓰셨나 봐요. 많이 쓰긴 했어요. 아내가 좋아해서 자주 들고 다녔거든요. 거의 매일 들었습니다. 수선은 가능한데 비용이 나와요. 얼마요? 20만 원 정도요. 400만 원짜리 가방 수선하는데 20만 원이라고요. 아내가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 돈이면 새 가방을 사지. 다른 매장 가봐도 비슷할 거예요. 가죽 수선은 원래 비싸요. 결국 수선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그 가방은 그 후로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400만 원짜리가 3년 쓰고 끝난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산 패딩 있잖아요. 30만 원짜리. 지퍼가 고장났어요. 2년 만에. 지퍼 부분이 뻑뻑해지더니 어느 날 아예 안 올라갔습니다. 올리다가 중간에 걸리는 거예요. 억지로 올리면 천이 물려서 찢어질 것 같았어요. 수선집에 가져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퍼 자체가 싼 거예요. 좋은 지퍼 쓴 게 아니에요. 네? 좋은 옷은 YKK 지퍼 써요. 일본 회사 지퍼인데 튼튼해요. 이건 그냥 중국산이에요. 30만 원짜리 패딩에 싼 지퍼를 달았다고요? 30만 원짜리인데요? 겉감은 괜찮은데 부자재가 별로예요. 지퍼도 그렇고 단추도 그렇고. 지퍼만 바꾸면 5만 원이에요. 그냥 안 입기로 했습니다. 5만 원 들여서 고쳐봤자 또 어디가 고장 날 것 같았거든요. 돈 아까워서 그냥 뒀어요. 그때는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필 불량품을 집었나 보다. 그런데 그게 재수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비슷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구두 밑창이 1년 만에 닳았어요. 20만 원짜리였는데 1년 만에 바닥이 다 해졌습니다. 밑창이 얇아서 금방 닳더라고요. 돌 위를 걸으면 아플 정도였어요. 벨트 버클 도금이 벗겨졌어요. 15만 원짜리였는데 반년 만에 금색이 벗겨지면서 밑에 다른 색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금색이었는데 밑에 회색 금속이 드러났어요. 싸구려처럼 보였습니다. 코트 단추가 헐거워져서 빠졌습니다. 24만 원짜리였는데 단추 구멍이 늘어나서 단추가 자꾸 빠졌어요. 꿰매도 또 빠지고 실밥이 약했어요.
하나같이 2, 3년을 못 버텼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예전에 시장에서 산 옷이 더 오래 갔어.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산 점퍼가 5년을 갔거든요. 지금도 멀쩡해요. 근데 아울렛에서 30만 원 주고 산 패딩은 2년 만에 고장이 났습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 분명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품질이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값이니까 어느 정도 감수해야지. 원래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에 샀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그렇게 합리화했어요. 반값이 아니라 원래 그 가격이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원래 50만 원짜리를 50만 원 주고 산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동안 쓴 돈이 아까우니까. 내가 바보였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2018년 인터넷에서 이상한 기사를 봤어요. 영국 명품 브랜드가 재고를 태워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415억 원어치를 소각로에 넣었대요. 미쳤나? 멀쩡한 옷을 왜 태워?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명품은 희소성이 생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나 살 수 있으면 명품이 아니래요. 그래서 재고를 아울렛에 풀지 않고 태워버린다는 거였습니다. 싸게 팔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대요. 차라리 태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래요. 그러면 아울렛에 있는 명품은 뭐지? 진짜 명품이 재고를 안 푼다면 아울렛에 있는 건 뭐지? 그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았어요. 기사 하나 읽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파고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돈을 덜 썼을 텐데, 사람이 참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저는 반값이라는 말만 듣고 싶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 진짜를 알게 됐습니다. 충격이었어요. 2019년이었습니다. 쇼핑을 시작한 지 5년째. 옷장 문이 안 닫혔어요. 옷이 너무 많아서 문을 밀어도 튀어나왔습니다. 옷걸이가 빽빽해서 옷을 꺼내기도 힘들었어요. 신발장은 진작 넘쳤어요. 신발을 현관 바닥에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상자째 쌓아둔 것도 있었어요. 가방은 거실 구석에 상자째 쌓여 있었어요. 상자를 안 뜯은 것도 있었습니다. 뭘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것들.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 사자. 왜? 반값인데? 반값이어도 이렇게 쌓여 있으면 뭐해? 입지도 못하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어요. 태그도 안 뗀 옷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거 언제 산 거지? 기억도 안 나는 옷들. 산 줄도 몰랐던 옷들. 그게 한두 벌이 아니었어요. 10벌도 넘었습니다. 아내 옷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뭐야? 몰라. 언제 샀지? 우리 둘 다 기억을 못했습니다. 비슷비슷한 옷을 여러 벌 산 것도 있었어요. 검정 니트가 5벌. 비슷한 디자인인데 조금씩 달라서 그때그때 샀거든요. 지금 보니까 다 비슷해요. 하나만 있어도 될 걸 5벌이나 샀습니다. 그런데 아울렛을 안 가니까 뭔가 허전했어요. 주말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자. 안 사면 되지. 다시 갔어요. 구경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샀어요. 이건 진짜 싸다. 70%야. 이건 올해 신상인데 벌써 반값이래. 이건 집에 없는 색이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쇼핑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안 사면 불안하고 사면 잠깐 기분이 좋고 그 기분을 느끼려고 또 사고 중독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통장을 정리해 봤어요. 5년 동안 아울렛에서 쓴 돈 1,800만 원이었습니다. 1,800만 원? 눈을 의심했어요.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씩 썼는데 그게 쌓이니까 1,800이 됐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5년이면 60개월이잖아요. 1,800만 원 나누기 60개월. 한 달에 30만 원씩 쓴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 5년이면 1,800만 원. 그렇게 쌓인 거였습니다. 아내한테 말 못했어요. 말하면 난리 날 것 같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장을 보면 1,800만 원어치가 안 느껴졌어요. 분명 그만큼 샀는데 막상 입을 옷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많이 샀는데 유행 지난 옷, 안 맞는 사이즈, 한두 번 입고 안 입은 옷, 태그도 안 뗀 옷, 그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입을 만한 옷을 찾으려면 한참 뒤져야 했어요.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산 거지? 그때 처음 의문이 들었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울렛을 못 갔어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강제로 쇼핑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주말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한두 달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아울렛 안 가도 살 수 있구나. 쇼핑 안 해도 되는구나. 집에만 있으니까 옷장을 들여다볼 시간이 많았어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코트 30만 원. 입어봤어요. 안감이 얇았습니다. 겨울에 입으면 추웠어요. 바람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얇지? 30만 원짜리 코트가 바람막이만도 못했어요. 패딩 40만 원. 지퍼가 이미 고장 나 있었습니다. 수선비가 아까워서 그냥 뒀었어요. 못 입는 옷이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방 400만 원. 손잡이 벗겨져서 못 들었습니다. 옷장 구석에 처박아 뒀었어요. 400만 원짜리가 장식이 된 거예요. 하나같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멀쩡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태그도 안 뗀 채 걸려 있었습니다. 산 줄도 모르고 있던 옷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언제 산 거야? 몰라. 기억도 안 나. 한심했습니다. 기억도 안 나는 옷에 돈을 쓴 거예요. 그때 처음 후회가 됐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 1,800만 원. 해외여행 10번은 갈 수 있었어요. 일본, 동남아, 유럽. 제주도는 50번도 더 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왕복에 호텔 1박이면 30만 원이거든요. 손자 용돈을 얼마나 줄 수 있었을까요? 1,800만 원이면 만 원씩 1,800번. 그런데 그 돈이 옷장에서 먼지 먹고 있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아울렛에 잘 안 갔습니다. 흥미가 떨어졌어요. 예전처럼 설레지가 않았습니다. 반값이라는 글자를 봐도 심장이 안 뛰었어요. 저거 사봤자 옷장에 처박히겠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깨달음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그건 아직 몰랐습니다. 2023년 추석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온 거라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고기도 굽고 술도 한잔 했어요. 아들이 회사 이야기도 하고 결혼 이야기도 하고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좋았습니다. 밥 먹다가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그 가방 아직도 안 들고 다니세요? 아내가 산 400만 원짜리 가방 말이었어요. 손잡이 벗겨져서 옷장에 넣어둔 거. 응. 손잡이가 벗겨져서 아들이 한숨을 쉬더라고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그거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 그거 백화점 물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 브랜드잖아. 브랜드는 맞는데요? 그건 아울렛 전용으로 만든 거예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울렛 전용이 뭔데?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울렛에서 파는 물건 대부분은 백화점 재고가 아니에요. 뭐? 처음부터 아울렛에서 팔려고 따로 만든 물건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이 얼마나 팔리는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글쎄, 절반? 아니요. 85에서 90%가 팔려요. 그렇게 많이? 네. 백화점에 들어온 물건 중 대부분은 시즌 안에 다 팔려요. 세일하면 더 팔리고요. 남는 건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울렛에 있는 물건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15%로 전국 아울렛을 채울 수 있겠어요? 여주, 파주, 기흥, 이천, 부산, 대구. 전국에 아울렛이 20개가 넘어요. 각 아울렛의 매장이 수백 개씩 있고 각 매장에 옷이 수천 벌씩 있어요. 그 많은 물건을 1년 365일 내내 채우려면 재고가 얼마나 많아야 하겠어요? 백화점 10개가 있어도 모자라요. 계산이 안 됐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불가능해요. 백화점 재고만으로는 아울렛 한 구석도 못 채워요. 그러면 그 물건들은 어디서 온 거야? 처음부터 아울렛용으로 따로 만든 거예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브랜드들이 아울렛 전용 공장을 돌려요. 아니면 기존 공장에서 별도 라인을 운영하고요. 거기서 아울렛용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품질이 다른 거야? 당연하죠. 원가를 낮춰서 만드니까요. 아들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가죽이 다르대요. 백화점 물건은 좋은 가죽을 쓰는데 아울렛 물건은 싼 가죽을 쓴대요. 백화점 물건은 소가죽 바깥층을 쓰는데 아울렛 물건은 안쪽 층을 쓴대요. 겉보기에는 비슷한데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고 벗겨진대요. 그래서 엄마 가방이 3년 만에 벗겨진 거예요. 싼 가죽 썼으니까요. 지퍼도 다르대요. 백화점 물건은 좋은 지퍼를 쓰는데 아울렛 물건은 싼 지퍼를 쓴대요. 그래서 금방 고장이 난대요. 아버지 패딩 지퍼 고장 난 것도 그래서예요. 싼 지퍼 달았으니까요. 안감도 다르고 단추도 다르고 바느질도 다르대요. 보이는 데는 신경 쓰고 안 보이는 데는 싸게 한대요. 겉모습만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은 완전히 달라요. 자동차로 치면 고급차 마크 달고 있는데 열어보면 경차 엔진인 거예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가방 손잡이가 왜 벗겨졌는지, 패딩 지퍼가 왜 고장났는지, 코트 단추가 왜 빠졌는지, 구두 밑창이 왜 빨리 닳았는지, 싸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였어요. 그럼 그 정가는 뭔데? 800만 원 할인해서 400만 원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 정가는 가짜예요. 뭐? 한 번도 그 가격에 팔린 적 없는 숫자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400만 원에 팔 물건을 만든 거예요. 근데 800만 원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야 반값인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게 가능해?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문제로 소송이 많이 벌어졌어요. 가짜 정가를 붙여서 소비자를 속였다고요. 수백 건이 넘는 소송이 있었어요. 합의금만 수십억 원 냈대요. 저는 반값에 산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가격을 낸 거였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나빴어요. 아버지, 그 물건은 400만 원 가치도 안 돼요. 뭐? 원가를 낮춰서 만들었으니까요. 실제 가치는 200만 원도 안 될 수 있어요. 200만 원짜리를 400만 원 주고 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산 거 다 그런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아울렛 물건 중 진짜 백화점 재고는 5%에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 이상은 다 아울렛용으로 싸게 만든 거예요. 80%. 10개 사면 8개가 가짜라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구별해? 아들이 말했어요. 택을 보면 돼요. 택? 옷에 붙은 작은 태그 있잖아요. 거기 보면 표시가 있어요. 무슨 표시? 점이 찍혀 있거나 특정 글자가 있으면 아울렛 전용이에요. 브랜드마다 표시 방식이 달라요. 옷장으로 갔습니다.
아울렛에서 산 옷을 꺼냈어요. 택을 받습니다. 점이 찍혀 있었어요. 작은 점. 2개. 자세히 안 보면 모를 정도로 작았어요. 이거? 네. 그게 아울렛 전용이라는 표시예요. 다른 옷도 봤습니다. 점이 있었어요. 가방도 봤습니다. 안쪽에 동그란 표시가 있었어요. 이것도? 네. 그것도 아울렛 종이에요. 전부였습니다. 옷장에 있는 아울렛 옷 전부 다 점이 찍혀 있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산 게 다 이런 거야? 아들이 말을 못했어요. 저도 말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간 후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9년 동안 아울렛에서 쓴 돈, 통장을 다 뒤졌어요. 카드 명세서도 찾아봤습니다. 영수증도 있는 건 다 모았어요. 총액이 나왔습니다. 2,300만 원. 9년 동안 2,300만 원. 1년에 250만 원 넘게 쓴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 넘게.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2,300만 원이면 제주도 왕복 비행기 값이 인당 10만 원이에요. 부부 합쳐서 20만 원. 호텔 1박이 15만 원. 합치면 35만 원. 2,300만 원 나누기 35만 원. 65번. 제주도를 65번 갈 수 있었습니다. 9년 동안 1년에 7번씩 한 달에 한 번 가도 남았어요. 2,300만 원이면 좋은 식당에서 저녁 먹으면 인당 5만 원이에요. 부부 합쳐서 10만 원. 2,300만 원 나누기 10만 원. 230번. 좋은 식당에서 230번 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9년 동안 2,300만 원이면 손자 용돈으로 만 원씩 주잖아요. 2,300만 원 나누기 만 원. 2,300번. 손자한테 2,300번 용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매주 줘도 44년치예요. 그 돈이 옷장에서 먼지 먹고 있었어요. 더 화가 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1회당 비용. 아내 가방. 400만 원. 산 후에 몇 번 들었는지 세어봤어요. 많이 잡아서 50번.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들었다고 치면 52번이에요. 400만 원 나누기 50번. 한 번 들 때마다 8만 원이에요. 손잡이 벗겨져서 이제 못 드니까 앞으로는 영원히 8만 원인 거예요. 더 쓸수록 회당 비용이 내려가는데 이제 못 쓰니까 8만 원에서 끝. 제 패딩 30만 원. 입은 횟수 한 40번 정도. 겨울에만 입으니까 많이 못 입었어요. 30만 원 나누기 40번. 한 번 입을 때마다 7,500원이에요. 지퍼 고장나서 이제 못 입으니까 그게 끝이에요. 시장에서 5만 원짜리 패딩 사면 2, 3년은 입어요. 100번은 입습니다. 5만 원 나누기 100번. 한 번에 500원이에요. 아울렛 30만 원짜리가 한 번에 7,500원. 시장 5만 원짜리가 한 번에 500원. 15배 차이였습니다.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싼 게 오히려 나았습니다. 더 황당한 계산. 아울렛에서 반값에 샀다고 했잖아요. 정가 40만 원을 20만 원에. 근데 그 정가가 가짜라면? 애초에 20만 원짜리 물건에 40만 원이라고 써놓은 거면? 그러면 저는 20만 원짜리를 2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할인받은 게 아니라 정가를 낸 거죠. 근데 품질은요? 20만 원 품질도 안 돼요. 싸게 만들었으니까 10만 원 품질이에요. 10만 원짜리 물건을 2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반값이 아니라 2배를 낸 거였습니다. 이 계산을 하고 나니까 정신이 아찔했어요. 2,300만 원. 반값에 샀으니까 4,600만 원어치 산 줄 알았습니다. 2,300만 원 아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1150만 원어치 물건을 2300만 원 주고 산 거였습니다. 1150만 원을 더 쓴 거예요. 아끼는 게 아니라 낭비한 거였습니다. 더 계산해 봤어요. 23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뒀으면 어땠을까? 연 3% 이자라고 치면 1년에 69만 원, 9년이면 620만 원, 원금 2300에 이자 620, 합치면 2920만 원. 근데 저는 옷장에 먼지 쌓인 옷을 채웠어요.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든 거예요. 아내한테 이 계산을 보여줬어요. 아내가 한참 숫자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바보였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여행 다녔으면 추억이라도 남았을 텐데. 그랬습니다. 옷은 낡아요. 가방은 벗겨져요. 신발은 닳아요. 유행은 지나요. 근데 여행은 추억이 남습니다. 외식은 맛있는 기억이 남아요. 가족과 보낸 시간은 영원히 남습니다. 저는 옷장에 쓸모없는 옷을 채웠을 뿐이에요. 추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울렛 갔던 기억? 다 똑같아요. 주차하고 돌아다니고 사고 집에 오고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주도 갔던 기억은 선명해요. 10년 전에 갔는데도 기억나요. 아내랑 바다 보면서 회 먹었던 거, 일출 보러 새벽에 일어났던 거, 그게 추억이에요. 저는 추억 대신 옷을 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반값이라는 말에 속아서 필요 없는 물건 산 적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왜 속았을까요? 9년 동안 왜 몰랐을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믿고 싶었어요. 백화점 물건을 반값에 산다. 그 말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퇴직하고 돈이 아깝잖아요. 그런데 반값이라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아끼면서 좋은 거 산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알면 기분이 나빠지니까요.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저도 그랬습니다. 둘째, 브랜드에 눈이 멀었어요. 같은 로고가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로고만 같은 거였어요. 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이래요. 고급차 마크 달고 있는데 열어보면 경차 엔진인 거예요. 겉만 고급차고 속은 경차인 겁니다. 저는 그 마크만 보고 지갑을 열었어요. 댓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제품의 품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하는 건 디자인과 브랜드의 인지도일 뿐.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물건이 좋은지보다 브랜드가 뭔지를 봤어요. 셋째, 주변에서 다 그러니까요. 아울렛에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다들 쇼핑백 들고 나오잖아요. 다들 사니까 괜찮은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속은 거였어요. 10명 중 9명이 모른대잖아요. 9명이 같이 속으면 속은 줄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이 틀리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넷째, 택을 안 봤어요.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요. 근데 안 봤어요. 볼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가격만 봤어요. 정가 얼마, 할인가 얼마. 그것만 봤습니다. 브랜드들은 법적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작은 점 하나로. 소비자가 안 보면 그만인 거죠.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브랜드는 표시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없고, 소비자는 모르니까 계속 사고. 다섯째, 장사꾼은 손해 안 봐요. 인터넷 댓글에서 본 말이에요. 장사꾼이 손해를 보겠나? 맞는 말이었습니다. 반값에 파는데 브랜드가 돈을 벌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원가가 반값보다 훨씬 싸야 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브랜드는 저한테 20만 원 받고도 이익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 원가가 얼마겠어요? 1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10만 원짜리를 20만 원 주고 사면서 40만 원 아꼈다고 좋아한 거예요.
바보였습니다. 여섯째, 세일이 끝난다는 말에 속았어요. 이번 주까지만 세일이에요. 이거 마지막 물량이에요. 다음에 오시면 정상가예요. 그 말에 급해졌어요. 지금 안 사면 손해 볼 것 같았습니다. 근데 다음에 가도 세일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도 1년 내내 세일이었습니다. 1년 365일 세일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게 세일이 아니라 원래 가격인 거죠. 댓글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몇 년 전 아울렛 간지 일주일 후에 세일해서 다시 갔더니 지난주에 본 가격을 세일된 가격으로 해놓고 그 위에 높은 금액 X자 해놓은 거 보고 세일 안 믿기로 했음. 저도 그런 걸 봤어야 했는데 왜 아들이 처음부터 말을 안 했을까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알면서 왜 말 안 했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말해도 안 믿으셨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그때 말했어도 안 믿었을 거예요. 반값인데 뭔 소리야? 네가 뭘 알아? 그랬을 거예요.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 제 옷장을 열어보면요. 아울렛에서 산 옷들이 걸려 있어요. 태그 안 뗀 것도 있고 몇 번 입다 만 것도 있고 손잡이 벗겨진 가방, 지퍼 고장난 패딩, 밑창 다른 구두, 도금 벗겨진 벨트, 2,300만 원어치가 거기 있습니다. 입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신지도 못해요. 아내가 가끔 그래요. 저거 볼 때마다 속이 쓰려. 저도 그래요. 제 어리석음이 거기 걸려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안 입는 옷은 기부하고 못 쓰는 건 버리고 옷장 절반을 비웠습니다. 시원하더라고요. 마음도 시원해졌어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아울렛 안 가냐고요? 가끔 가요. 근데 예전처럼 안 삽니다. 사기 전에 확인해요. 첫째, 택을 봅니다. 점이 찍혀 있는지, 이상한 표시가 있는지, 점이 있으면 아울렛 전용이에요. 그러면 내려놓습니다. 브랜드마다 표시가 달라요. 어떤 데는 점 2개, 어떤 데는 점 3개, 어떤 데는 동그라미, 어떤 데는 특정 글자. 자주 가는 브랜드는 미리 알아두면 좋아요. 둘째, 사이즈를 봅니다. 모든 사이즈가 다 있으면 의심해요. 진짜 재고는 사이즈가 뒤죽박죽이거든요. 잘 팔리는 사이즈는 백화점에서 다 팔렸어요. 남는 건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것뿐이에요. 모든 사이즈가 골고루 있다? 그건 처음부터 아울렛용으로 만든 거예요. 셋째, 색상을 봅니다. 예쁜 색이 다 있으면 의심해요. 인기 색상은 백화점에서 먼저 팔렸어요. 검정, 네이비, 베이지. 누구나 좋아하는 색이 풍부하면 그건 아울렛 전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재고는 남들이 안 사는 색만 남아요. 이상한 색, 튀는 색. 넷째, 진열 위치를 봅니다. 매장 중앙에 화려하게 쌓여 있으면 아울렛 전용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량이 많으니까 중앙에 쌓아놓는 거예요. 진짜 재고는 구석에 있어요. 물량이 적고 사이즈가 들쑥날쑥해서 메인 진열대에 놓기 어렵거든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사이즈 뒤죽박죽인 거, 색상 이상한 거. 그게 진짜 백화점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꼭 필요한지 생각합니다. 싸다고 사면 옷장만 채워요. 안 입으면 공짜라도 비싼 거예요. 이거 정말 입을까? 비슷한 거 집에 있지 않나? 이거 안 사면 후회할까? 이 질문에 다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사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한테 드리는 교훈입니다. 하나, 반값은 없습니다. 그 가격이 원래 가격이에요. 둘, 브랜드 로고만 보지 마세요. 로고는 같아도 속은 달라요. 셋, 택을 확인하세요. 점이 있으면 아울렛 전용이에요. 넷, 사이즈와 색상을 보세요. 다 있으면 의심하세요. 다섯, 진열 위치를 보세요.
중앙에 쌓여 있으면 아울렛 종이에요. 6. 꼭 필요한지 생각하세요. 싸다고 사면 옷장만 채워요. 7.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세요. 여행, 외식, 가족과의 시간. 옷보다 추억이 남아요. 8. 장사꾼은 손해 안 봐요. 반값에 팔아도 남는 장사예요. 그러면 원가가 얼마겠어요? 자녀분들이 아울렛 간다고 하며 이 영상 보여주세요. 거기서 반값에 샀어. 그 말 들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택에 점 찍혀 있었어?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건 완전히 달라요. 저는 모르고 10년을 썼습니다. 2,300만 원을 날렸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혹시 아울렛에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울렛 전용이었던 적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브랜드였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지갑을 지켜드리겠습니다.